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4일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빌라를 박살냈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미친듯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만까지 지금 약 9,000명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독 깜빡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약 65%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오늘 토트넘은 솔랑키가 멀티골을 넣어버리면서 1130억이 아깝지 않았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더욱 중요했던 것은 메디슨이 벤치에서 시작했다는 것과 그리고 메디슨 대신에 선발로 나왔던 파페사르가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페사르가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엔제 감독의 경기 후에 파페사르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슨이 점점 벤치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로메로와 비둘기송이 또 부상을 당했는데 그 두 선수의 부상 상황은 어떤지 관련 소식까지 다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오늘 선발로 나오면서 메디슨을 벤치에 앉혀버린 파페사르가 오늘 경기에서 어떤 스탯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타임 경기를 뛴 파페사르였고요. 그리고 파페사르는 오늘 무려 92%의 높은 패스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4번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슈팅도 때릴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차단을 1회 기록했고 걷어내기 3회, 그리고 헤더 클리어 1회, 가로채기 2번, 리커버리 3번을 보여주면서 정말 오늘 파페사르는 메디슨이 나왔을 때는 보여주지 못하는 미들에서 단단함을 보여줬습니다. 파페사르에게 이번 경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어떤 점이었냐? 그건 바로 키패스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파페사르는요, 키패스를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볼 경합에서도 정말 9번이나 볼 경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선수를 미드필더에서 귀찮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파페사르는 오늘 경기에서 완벽했는데 키패스만 부족했다. 키패스 넣는 능력만 메디슨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몸싸움으로 거칠기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파페사르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페사르가 오늘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가운데 파페사르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파페사르가 이제 엔제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말하는 인터뷰였는데 관련 인터뷰 내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파페사르는 엔제 감독이 부임 이후에 토트넘에서 실제로 느낀 바를 공유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 중위권에 있는데 최근 성적은 토트넘에게 유리하지 않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최근 엔제 감독의 스타일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지만 엔제 감독은 여전히 선수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 파페사르는 토트넘에서 엔제 감독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엔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토트넘에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파페사르는 말했다. 파페사르는 엔제 감독 체제 하에서 핵심 선수가 되었는데 파페사르는 엔제 감독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다 하면서 파페사르가 엔제 감독을 좋게 이야기했다고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페사르는 엔제 감독 밑에서 행복해졌다. 1,500만 파운드에 영입된 파페사르는 자신의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했다. 파페사르는 엔제 감독이 토트넘에 온 후로 자신이 훨씬 토트넘에서 편해졌고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파페사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엔제 감독 부임 이후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엔제 감독이 토트넘에 온 이후에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엔제 감독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엔제 감독은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축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엔제 감독과 함께 매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결과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엔제 감독은 토트넘에 온 지 겨우 2년밖에 안 되었는데 토트넘의 스쿼드는 견고해졌고 우리는 경기에서 이기고 좋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엔제 감독도 좋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면서 파페사르는 엔제 감독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페사르는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콘테 시절에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파페사르였는데 이제 파페사르는 콘테 감독 밑에서 행복하지 못했다고 이 기사는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파페사르는 콘테 감독 시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사르는 엔제 감독 아래에서 더 행복해졌다고 말했는데 같은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 시절에는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사르는 콘테 감독 지휘하에 팀에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웠고 런던에서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트넘에서의 데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기로 가득 찬 시즌이었지만 저는 그것에 대비했습니다. 저는 이미 쉽지 않을 거라고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경기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토트넘에 오기 전 매치에서는 모든 경기를 뛰었지만 토트넘에서는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혼자였고 힘들었습니다. 매치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것은 저에게 쉽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한 파페사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사를 살펴보면 콘테는 토트넘에 있을 당시 파페사르의 팬이었다고 말했지만 불행히도 경기에 선발로 내보내지 않는 콘테 감독이었다. 이탈리아 감독은 사르를 거의 선택하지 않았는데 필연적으로 그로 인해서 미드필더는 파페사르는 소외감을 느꼈다 하면서 콘테 감독 시절에는 어려웠지만 엔제 감독 시절에는 정말 편안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해졌기 때문에 더 좋은 축구를 한다고 말하는 파페사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페사르가 콘테 시절과 엔제 감독 시절의 스탯을 비교해 줍니다. 파페사르는요 거의 못 나왔죠. 콘테 시절에 11번 나왔고요. 그리고 엔제 감독 시절에서는 34번 나왔고 뛴 시간을 봐도 213분밖에 못 뛴 파페사르인데 지금은 거의 10배를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양 감독 밑에서 스탯을 비교해 준 후에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는 더 부트름이었는데요. 이제 파페사르는 엔제 감독과 함께 토트넘의 핵심 선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파페사르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자신감은 경기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파페사르는 이번 주에 맨시티와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홀란드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는데 파페사르는 기분이 좋고 꾸준히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파페사르가 골을 넣으면서 홀란드를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 라고 극찬하는 더 부트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파페사르가 엔제 감독 밑에서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더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하면서 엔제 감독 밑에서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파페사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 후에 엔제 감독도 파페사르를 칭찬하면서 메디슨이 이제 벤치에서 대기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자, 그럼 엔제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관련 인터뷰 바로 알아볼까요? 엔제 감독이 파페사르를 칭찬한 내용에 앞서서 비둘기송과 로메로의 부상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두 선수의 부상 상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비둘기송은 솔랑키의 골에 도움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햄스트링 부상일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됩니다. 로메로는 경합 상황에서 다쳤습니다. 발의 통증을 느끼는 로메로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로메로는 통증이 있는 상태인데 로메로의 부상은 이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백라인을 재편해야 했던 또 다른 경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드라구시는 왼쪽 센터백, 오른쪽 센터백 등 오늘 경기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고 벤 데이비스는 투입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도기 역시 주중에 훈련에 복귀했는데 정말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오늘 경기는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둘 다 너무 진지한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일단 경기가 끝난 후였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제 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밝히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비둘기송은 햄스트링 부상일 거라고 추측하는 엔제 감독이었고 로메로는 경합 중에서 발을 다쳤다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선수의 부상 상황에 대해서 엔제 감독도 아직 확실히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데 비둘기송은 교체 투입된 지 10분 만에 부상을 당했나? 비둘기송은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로메로도 부상을 당했는데 일단은 로메로는 대체 불가 선수이기 때문에 반더벤이 없는 상황에서 로메로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파페사르에 대해서 칭찬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엔제 감독은 기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파페사르가 선발 라인업에 다시 합류했는데 매 경기마다 파페사르는 성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라면서 기자는 파페사르를 칭찬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페사르와 같은 선수들은 제 라인업에서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파페사르는 아마도 작년에 누구보다 많이 뛰었을 겁니다. 저는 파페사르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팀을 위해서 일하는 그의 능력과 공을 가지고 달리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파페사르의 퀄리티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페사르가 오늘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는 오나나, 틸레망스, 맥긴, 로저스가 매우 중앙에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입니다. 빌라의 미드필더들은 실제로 측면에서 뛰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빌라의 미드필더들이 미드필더 지역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의 미드필더를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빌라의 미드필더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페사르는 엄청난 노력을 보여주었고 경기를 잘 뛰었습니다. 파페사르는 물론이고 벤탄쿠르, 비수마, 셉세비까지 오늘 경기 미드필더에서 빌라의 미드를 무너뜨리는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면서 파페사르를 콕 집어서 오늘 경기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파페사르가 공을 가지고 달리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자질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와, 이 엔제 감독이 파페사르를 극찬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오늘 벤치에서 대기를 했던 메디슨은 간담이 서늘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엔제 감독의 인터뷰를 짧게 해석을 해보자면요. 일단 빌라의 미드필더가 와이드 미드필더가 아니었다. 측면으로 공격하는 미드필더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빌라의 미들이 중원에서 이제 공을 가지려고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빌라의 미드필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파페사르 같은 선수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파페사르를 칭찬한 것을 보면 이렇게 중원 싸움을 빡세게 하는 상대팀과 만날 때는 메디슨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메디슨 같은 경우는 상대 압박에 취약하고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 주도권을 얻는 데는 불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메디슨은 장점이 있죠. 키패스를 잘 넣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파페사르는 오늘 엔제 감독에게 극찬을 받으면서 키패스를 못 넣었지만 이렇게 중원에서 빡빡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경기에서는 파페사르를 선발로 기용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와, 메디슨이 오늘 선발로 나왔다면 아마 빌라와 경기 못 이겼을 것 같은데 엔제 감독도 이제 메디슨의 약점을 알아냈고 파페사르를 중용하겠다고 인터뷰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파페사르는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오늘 메디슨은 프리킥으로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메디슨이 상당히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메디슨의 골은 이번 경기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메디슨의 투입은 오늘 예정이 되어 있던 투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디슨은요, 비둘기송이 56분에 손흥민 선수와 교체가 되었는데
82분에 햄스트링이 올라와서 교체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의 이번 교체 투입은 예상이 되지 않은, 계획에 없었던 교체 투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둘기송이 이렇게 경기의 후반에 투입되자마자 바로 부상을 당할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디슨이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지만 일단 오늘 엔제 감독의 계획에는 메디슨의 교체 투입은 아예 고려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메디슨이 프리킥 골을 넣으면서 이제부터 메디슨이 선발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메디슨은 이렇게 미들 싸움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경기에서는 앞으로 계속 벤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디슨의 이 골은요, 큰 의미가 없고 앞으로 메디슨은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멋진 크로스를 넣어주면서 빌라의 수비를 붕괴시키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솔랑키가 2골을 넣으면서 이제 1130억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파페사르가 포텐이 터져버리면서 엔제 감독의 극찬을 받으면서 앞으로 메디슨을 벤치에 앉히고 파페사르가 선발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